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서신 과정을 이끌어가게 될 이현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서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무역서신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그런 무역서신도 있는데, 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무역서신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목차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효과적인 비즈니스 레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과 세 번째 강에서는 무역서신에 관한 기본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표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어떤 쓰임새로 쓰이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으실 대표적인 패턴들, 기본 문형들을 4강에서 9강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우리가 거래 단계별로 비즈니스 레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표현들이 주로 활용되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유형별 비즈니스 레터는 10강부터 18강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기본기를 우리가 다질 수 있는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시간을 한번 스스로 무역서신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강, 20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것들 토대로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무역서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알았으면 좋겠느냐라는 건데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역서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역서신을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성하면은 이제 우리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의 기본기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무역서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야말로 포멀한 레터 형태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아주 높으신 분들한테 쓸 때는 좀 더 예의를 갖추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로 무역서신 포맷을 보면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서신이라고 얘기할 때요. 보통 이제 서신이라는 단어가 레터를 뜻하기 때문에 그럼 레터만 뜻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는 아니죠. 무역서신이라는 것은 무역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통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이메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는 메신저 교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서류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활용되는 모든 통신문과 서류를 우리가 무역서신이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역서신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레터를 쓴다는 것은, 이메일을 쓴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회신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회신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본인이 원하는 회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favorable reply, 호의적인 답신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역서신을 쓸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동양권의 문화와 서양권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동양권의 문화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맥락 문화라고 얘기하고요. 서양권의 문화를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어떻죠?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과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동양권은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본인의 속뜻을 은연중에 내비쳐서 상대방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고맥락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제 쇼핑을 하다가 엄마 이거 내가 사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됐어, 엄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나 입어 라고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엄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엄마가 그걸 좋아하시지 않아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엄마가 나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맥락 문화라고 하는데요. 서신을 쓸 때도 동양권의 문화의 사고방식과 서양권의 문화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서신을 작성할 때 무턱대고 막 써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구성하시는 게 좋죠. 첫 번째는 내가 쓰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제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렇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이죠. 내가 윗분한테 쓰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동료한테 쓰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거래선한테 쓰는 거냐, 아니면 내가 밑에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톤이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상대한테 쓸 때는 포멀하게 단어 선택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관계에선 인포멀하게 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포멀 레터를 좀 먼저 배우셔라. 포멀을 익히고 나면 인포멀하게 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무역사실을 접근하실 때는 포멀한 형태를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멀하게 접근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내가 레터를 쓰는데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이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형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바로 뒤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서신 작성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은 뭘까요? 첫 번째 보시면 correctness는 정확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펠링 체크도 요새는 이제 맞춤법 기능이 다 있죠, 컴퓨터에. 그래서 한 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젠더 갈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차별적인 요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얘기할 때 옛날에는 다 어떤 단어 있었어요? 맨파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일하시는 분이 남성만 있는 게 아니죠. 여성들도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human resources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글리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뭐 버버리 코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 쇼핑한다. 그다음에 뭐 백미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틀린 표현이죠. 콩글리시 표현들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conciseness라는 건 뭐냐, 간결성이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표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ke it simple, 아주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써라. 우리가 비즈니스 레터의 특징은 뭐죠? 다들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짧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복잡하게 문법을 구성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 사람에서 핵심만 찌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arify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죠? 명확성이죠. 명확성.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자. 예를 들어서 Thank you for your written order라고 했을 거로. 기사에 최근에 주문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written order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한 당사자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written order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thank you for your order dated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thank you for your order number.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사에 주문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문서 번호를 명기해 주시면 서로 오해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completeness라는 것은 완비성이라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부분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무조건 비즈니스 레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완비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는 정확하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적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싶어요. 언제 선적을 할 건지. 그러면 your shipment will be made. 그래서 선적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Your shipment will be made in this month. 이달 중으로 선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상대는 이달이라는 것은 1월 뭐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라는 기간은 바이한테는 엄청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는 정확하게 주다. Your shipment will be made on October 15th. 이런 식으로. 귀사의 선적은 10월 15일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는 다소 길어진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완결해서 정보를 주자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ourtesy, 예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언짢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귀사가 계속 3개월이나 계속 지연 선적했잖아요.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더니 3개월 동안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중화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형식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you attitude는 우리가 앞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온 courtesy, 예의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모욕서신을 쓸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이, 이 이메일이 상대방한테 전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이냐. 가급적이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받는 것이 모욕서신을 작성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쓰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one letter, one subject. 하나의 메일이나 서신에는 뭐죠? 하나의 주제만 나오게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달아서 가기도 하고요. 하나의 서신에 두세 가지 주제를 가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서신은 절대로 포커스를 흐리지 않도록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임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주제를 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메일이나 서신에는 꼭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쓴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Good news first and bad news last. 우리가 항상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소식을 나중에 전해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상대방이 언짢은 소식을 먼저 딱 터뜨려 버리면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그게 계속 뇌 속에 남아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곡해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시고 조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려를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은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e down to brass tacks. brass tacks라는 건 요점, 핵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의를 빙빙 둘려서 얘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핵심만 정확하게 찝어주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th desire,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신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을 담아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표현 하나도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일즈 레터는 우리가 아이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다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마케팅에서 나오는 용어죠. 첫 번째로 나오는 아이다 A는 뭐예요? attention이죠. 상대가 관심을 끌어야 되죠. 상대가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interest. 그리고 흥미를 내가 이거 사고 싶네. 아니면 이 업체와 좀 거래해보고 싶네. 그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esire. 내가 그거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뭔가 포장을 잘해서 예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액션. 아무리 해도 내가 좋은 정보만 전달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일즈 레터를 쓰실 때는 그 상대방이 실제로 뭔가 액션까지 해서 거래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게 아이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래 제의하는 레터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무역서신 구성까지 살펴보았고요. 무역서신 포맷을 보면서 무역서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터헤드죠. 이 레터헤드 부분은 여러분의 회사와 주소와 연락처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가장 머리,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레터헤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데이트는 날짜죠. 본인이 쓰는 날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인사이드 어드레스는 무슨 뜻이냐면 수신인 주소, 편지를 받는, 메일을 받는 사람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루테이션은 디어 누구누구, 뭐 디어 미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가 첫 인사를 서두 인사를 우리가 살루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본문 구성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몇 단락 정도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두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만 간결하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complimentary claus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sincerely yours. 요새는 이제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그냥 best regards 혹은 with regards. with, warm regards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complimentary clau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의 서명하시고 이름과 타이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역서신과 이제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터헤드는 여러분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본인의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쓰시는 거. 요새는 이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정말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어떤 관계가 좀 돈독해진다면 본인의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명기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날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날짜를 표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간혹 좀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가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철자도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이게 표현하는 패턴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가끔 당혹스럽기도 하는데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도 다르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October 10th 이렇게 시작하는 건 뭐예요? 미국식 표현이죠. 그래서 미국식 표현으로 빌리자면 달이 먼저 나오고 이제 날짜가 나오는 건데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나? 날짜를 먼저 표현하죠. 날짜 먼저 10th October 날짜를 먼저 표기하고 그 다음에 2020 이렇게 2020년 마지막에 표현하는데요. 무역서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축약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뭐 19, 20, 2000년도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연도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February 하면 FEB 이렇게 점 찍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축약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어드레스는 Dear Mr.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남성을 부르는 호칭과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좀 다릅니다. 남성은 그냥 뭐 우리가 단수로 표현하면 Mr.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여자는 좀 세분화되어 있죠. 결혼하신 분과 아니면 결혼하지 않으신 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하신 미혼에게는 Miss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에는 Madam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Mr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Miss라는 표현은 미혼이나 기혼 여성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겠다. 나는 저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Miss 이렇게 쓰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사를 하실 때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알아서 특정인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운 씨한테 우리가 서신을 쓸 때는 Dear Mr. Brown 이렇게 이름을 알기 때문에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성분이라면 Dear Mrs. Brown 이렇게 쓰시면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상대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알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일즈 레터를 보낸다, 서큘러 레터를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영국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콜론을 사용하죠. 콜론을. gentlemen 혹은 ladies 이렇게 사용하는 반면에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콤마를 활용해서 표현하죠. dear sirs 혹은 dear mada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면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니까 dear sir와 madam 이렇게 동시로 그냥 동시 패션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단락 정도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구성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도입부에서부터 연결 서신이 어떤 것인지 주제를 딱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이 레터를 통해서 이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도록 This is in reference with 땡땡 무엇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연결된 서신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운데 본문에서는 목적에 직결되는 포인트만 플러스 텍스트만 콕 찍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내용, 상대방으로 받고 싶은, 재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complementary clause라는 것을 우리가 포멀하게 쓰는 방법과 인포멀하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sincerely라는 표현 많이 쓰죠. very sincerely yours, very truly yours. 이거 순서를 바꾸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치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겠고요. 아주 정중하게 쓸 때는 very truly yours.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영국인들은 이제 sincerely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이메일로 교신을 하기 때문에 best regards 이런 표현을 쓰시거나 with warm regards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sincerely your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회사명이 나오죠. 먼저 회사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인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이름과 직책을 순서에 맞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타이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서신은 썼으나 타이핑은 다른 사람, 비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쓰는 표현들이 되겠고요. 첫 번째 작성한 사람은 대문자로 쓰시고 이니셜로 쓰시고 그거를 타이핑하는 사람은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closure 우리가 뭐 카탈로그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견적서를 보낸다거나 내가 뭔가 동봉물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동봉하는지 그거를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관련된 당사자들한테 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CC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C로 표기해서 알 수 있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서신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린 내용이 또 있죠. 그럼 이제 PS 해서 쓰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내용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담다 보니까 한 페이지 안 끝났어요. 그러면 to be continued 해가지고 두 페이지로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무역서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용어와 기본 문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